보여지는 피부보다 훨씬 중요한 게 만졌을 때의 그 느낌이거든요. 제가 피부에 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너무 동안으로 보인다, 나이 들으면 정말 매칭 안 된다, 이런 말들 정말 많이 하시는데, 그거보다 더 쇼킹한 반응을 보는 경우가 어쩌다가 제 얼굴을 만져보게 되는 때가 있어요. 뭐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사람들이 제 얼굴을 이렇게 터치를 했을 때 결이 너무 좋아서 좀 더 많이 깜짝 놀라는 그런 반응들을 보여주거든요. 최근에 그런 경험을 또 좀 몰아서 많이 했어요. 뭐 사람들이 내 얼굴을 만질 일이 그렇게 크게 많지 않으니까. 근데 그게 이제 누적된 게 최근에 좀 많아서 생각이 난 김에 또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늘 피부가 좋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생리전 증후군도 너무 심하고요. 생리도 좀 불규칙적이에요. 예측이 안 되는 어떤 딱 시기에 2주에서 길게는 3주까지 피부가 뒤집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게 좀 심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게 너무 점점 더 심해지는데, 사실 어렸을 때는 생리증후군이 아예 없었어요. 생리통도 없고 규칙적으로 자라고, 20대 중후반부터 생리가 엄청 불규칙적으로 변했고 생리통도 약간은 생긴 편이고, 근데 30대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생리 증상이 살짝 있을 때부터 여드름이 너무 심하게 나는 거예요. 제가 여드름 피부도 아니거든요. 어렸을 때 뾰루지 한두 개 이렇게 올라오는 정도? 여드름 피부는 아니에요. 근데 악성 여드름 피부처럼 완전히 얼굴이 다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는 진짜 사람도 만나기 싫을 정도로 너무 심하게 얼굴에 반응이 와서 이런 피부에 고충도 있고, 그리고 생리가 불규칙적이다 보니까 이 시기를 제가 전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얼굴에 막 열도 확 올랐다가 거의 뭐 갱년기 증상처럼 얼굴에 열감이 많아지면서 여드름이 폭발하는 그런 시기가 한 달에 일주일, 아니면 심하게는 한 달에 3주가 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규칙적으로 생리를 할 때는 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피부가 뒤집어져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니까. 그래서 차라리 저는 뭐 2개월에 한 번씩, 3개월에 한 번씩 생리를 할 때가 차라리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부터는 너무 심각하게 얼굴이 거의 뭐 다른 사람처럼 될 정도로 피부가 뒤집어지니까, 그럴 때는 뭐 영상도 찍기도 싫고 사람들도 만나기 싫고, 그때 만나는 사람들은 제가 정말 피부가 이상한 줄 알 거 아니에요. 뭐 영상을 뭐 다 얼굴을 갈아엎었네 뭐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정말 그 정도로 피부가 많이 바뀌는 그런 고충이 있는 타입이고, 그리고 속 건조는 어렸을 때부터 사실 꾸준히 있었어요. 그래서 속이 이렇게 막 당기는 느낌, 이런 게 또 잘 느껴지는 타입이기도 하고, 홍조기도 살짝 있는 편이고, 왜냐면 제가 피부가 또 되게 얇아요. 예민한 피부에, 얇은 피부에. 그래서 화장품도 아무거나 못 쓰고. 근데 이런 제가 그래도 꾸준히 하는 루틴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하나하나 제 피부 타입을 먼저 얘기하고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그래도 주름이 없는 편이긴 하거든요. 다른 제 연배에 비해서 제 동갑 친구들을 보면은 그에 비해서는 제가 주름이 없는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 뭐 그 애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봐도 그런데, 아이크림을 얼굴 전체에 바르기도 하고 그런 기간이 좀 있었어요. 그 화장품을 오랜 시간 동안 또 연구한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미국 사람인 걸로 알고 있어요. 폴라초이스라는 화장품 브랜드가 있는데, 제가 아는 언니가 그걸 추천을 해줘가지고 한 5년 정도를 그것만 썼어요. 확실히 그때 내가 남들에 비해서 피부가 많이 좋다, 그 시즌에 특히 느꼈던 것 같고요. 요즘에야 너무 좋은 화장품들 성분 분석할 수 있는 화해 앱 이런 것도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념을 가진 사람이 만들었던 베이스 제품이 확실히 효과가 있었다라고 봐요. 그리고 화장품이 일단 너무 좋았어요. 뭔가 이렇게 발랐을 때마다 뭔가 과하진 않지만 굉장히 고농축이다, 이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돈이 없었을 때도 어떻게든 돈을 아껴가지고 그때 폴라초이스를 꾸준히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외국 생활을 조금 오래 하게 되면서 그냥 거기 화장품, 유럽 화장품들도 좋으니까요. 워낙 순하고, 그래서 거기 있는 화장품들을 쓰게 되면서 갈아탔죠. 그러니까 생각하니 말하니까 그립네요. 한번 다시 써봐야 되겠어요, 저도.
그리고 뭐 우리 1일 1팩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1일 1팩, 뭐 팩이 좋다 이런 거보다 그냥 그 상황에서 팩을 써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런 상황이 뭐냐면 보통 자기 전에 팩을 붙이잖아요. 근데 이 자기 전에라는 게 저는 머리 감고 머리 말릴 때 있죠. 아무래도 헤어드라이기가 열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팩을 붙여주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좀 귀찮죠. 그리고 뭔가 엉겨붙는 느낌이 헤어라인에 이제 팩이 살짝이라도 닿으면 그게 싫기도 해서 매일 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확실히 열감이 생기는 순간, 드라이기를 사용하는 그 순간에 방어적인 행동으로 팩을 해주는 거는 굉장히 그 상황에 맞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팩이 시원하죠. 그냥 상온에 있는 걸 써도 시원하거든요. 그냥 크림을 바르고 드라이기를 하면은 얼굴이 금방 뜨거워져요. 제가 이걸 너무 잘 느끼겠는 거예요. 얼굴에 열감이 워낙 또 빨리 올라오는 타입이다 보니까 더 많이 다른 사람에 비해 느끼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전 속건조가 굉장히 심하고 얼굴에 홍조도 잘 올라오는 편이다 말씀드렸는데 너무 심할 때는 아예 팩을 들고 나가서 밖에 있는데도 마스크 밑에다가 깔아놓고 팩을 하기도 하고 마스크는 또 몇 개를 들고 다니면서 갈아치우면 되니까요. 너무너무 심할 때는 이렇게도 해요. 일단 제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30대에 들어서서 계속 여드름성으로 생리증후군이 나타나는데 그게 너무 정도가 최근부터 심해지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처방으로 거의 팩을 하고 있습니다. 팩 추천은 제가 이렇게 따로 드릴게요. 팩을 해도 얼굴이 마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피부 장벽을 한 겹 씌워주고 잠을 자야지 요즘에 뭐 전기장판 쓰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보일러도 틀어놓으시고 그래서 밤에 특히 굉장히 얼굴이 많이 건조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팩을 하고 나서 안심하시면 안 되고요. 크림을 도포하고 주무셔야 합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수분감을 빼앗기지 않는 수분크림도 그리고 이거 꿀팁 중에 진짜 꿀팁인데 우리가 피부가 안 좋고 그러니까 여드름이 나서 좀 얼굴이 따갑고 그걸 또 짜서 더 따갑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그 여드름이요 여러분 약간 뭐라고 해야 돼 화농성으로 나요. 그러니까 만졌을 때 아프고 손도 못 대겠고 짜면 더 아프고 계속 이렇게 케어가 너무 많이 필요한 그런 류의 여드름이 나니까 이거는 내가 잘 보지도 못했던 여드름인데 내 얼굴에 어렸을 때도 잘 안 났던 이 애가 왜 갑자기 폭발적으로 얼굴 전체를 덮어버리는가. 너무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는 이거를 만났을 때 굉장히 겁을 냈어요. 내 피부에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러면서 괜히 덧날까봐 뭐 짜지도 않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만지지도 않고 최소한의 화장품을 쓰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소극적인 대응을 했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제가 예전에 피부 개인샵을 다녔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개인샵에서 케어를 해주시는 원장님이 피부과에서 오래 일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청담에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정보력이 빠른 피부과를 다니셨는데 그분이 항상 제가 뭐 한두 개라도 여드름이 그때 이제 생리증후군은 한두 개면 충분했거든요. 이렇게 올라왔을 때 항상 그걸 짜고 그 다음에 각질 케어를 항상 해주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얼굴에 뭐가 나면은 뭐 각질 제거를 안 하려고 하잖아요. 아프기도 아프고 예민하니까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분이 항상 적극적으로 각질 제거를 해주셨어요. 그럴 때마다 상처에 이렇게 해도 돼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럴 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되게 조금 충격을 받았었는데 일단 저녁에 짭니다. 저녁에 다 이렇게 깨끗하게 그 짜는 도구까지 사용해가지고 그걸 소독까지 해가지고 다 짜요. 다 짜놓고 심한 날에는 정말 연고를 아주 극소량으로 그 염증성에 바르는 연고를 극소량으로 이렇게 바르고 빨리 회복을 시키죠. 다음 날에 일어만 나도 연고를 발라놨기 때문에 훨씬 금방 빠르게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자는 동안에도 긴 시간이 흐른 거잖아요. 아침에 각질 제거를 해요. 너무 내가 피부가 아프다, 그 예민함이 너무 심각하다 하시면은 그 다음 날에 각질 제거를 해줘요. 확실히 이런 식으로 각질 제거를 같이 해줬을 때 되게 빨리 좋아져요. 아무래도 이제 모공을 막고 염증이 자기들끼리 뭐 뒤 엉키면서 더 안 좋아지는 거를 제가 느꼈거든요. 근데
이런 시즌에 일주일에 2번 정도 각질 제거를 해주는데 확실히 회복력이 빠르고 이게 여드름도 훨씬 잘 가라앉고, 그러니까 갑자기 그 얘기가 떠올랐던 게 어떻게 보면 신의 한 수예요. 제가 이사를 하면서 거기 개인샵을 이제 관둔 지가 꽤 돼서 이게 약간 머릿속에 흐려지고, 제가 여드름이 이렇게 나는 타입도 아니다 보니까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얼굴이 확 뒤집어지고 그게 계속 연속적으로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그 원장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생뚱맞게. 그래서 각질 제거를 좀 적극적으로 해주니까 금방 좋아졌어요. 물론 이건 개인차가 있겠지만 여러분들도 지금은 내가 얼굴에 각질 케어를 해도 크게 아프거나 하진 않겠다 싶은 순간에는 꼭 각질 제거를 함께 병행해 보세요. 훨씬 결 정리가 빠르게 되고 피부결을 좋게 하는 데 있어서도 각질 제거가 일주일에 1~2번 정도가 좋은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피부가 또 너무 예민하면은 뭐 한 번만 해도 괜찮은데 저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까지 하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여드름과 우리도 알게 모르게 잡티 이런 것들이 자꾸 신경 쓰이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스팟겔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심할 때는 연고를 바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주로 쓰는 건 스팟겔이에요. 또 제가 잘 쓰고 있는 좋아하는 스팟겔을 띄우겠습니다. 티트리 오일 들어간 거는 다 괜찮다라고 봐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성분이 좋으면 티트리 오일만 들어간 걸 선택하시면 뭐든 다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스팟겔 중에서 미백 기능이 안 들어가 있는 게 없지 않나 싶긴 해요. 근데 아무튼 미백 기능이 들어가 있는 스팟겔이 있어요. 아무래도 스팟겔이라는 것 자체가 여드름 자국이 있는 혹은 여드름이 있는 그런 자리에 톡톡톡 이렇게 조금씩 쓰는 거잖아요. 붉은기가 항상 있고 붉은기가 지나고 나도 낫는 기간 동안 약간 거무스레해지는 그 색깔이 있잖아요. 이제 얼룩지지 않게끔 해주는 게 스팟겔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바르면 약간 화하면서 시원해지거든요. 그래서 좀 열감도 떨어지는 느낌도 있고, 그리고 티트리 오일 자체가 여드름에 또 적합한 성분이기 때문에 회복에도 좋고 흉 관리도 되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잔 여드름이라도 내가 조금이라도 좀 건드린 부분에 압력이 가해지고 그러니까 거뭇거뭇해지는 현상으로 굳어지지 않게끔, 색소가 남지 않게끔 흉 관리를 꼭 해주시는 거예요. 생각보다 좀 적극적으로 발라주셔도 돼요. 저는 이게 톡톡톡 바르다가 답답하면 어떻게 하냐면 코 전체를 막 바르기도 하고요. 여기 턱 부분 있죠. 아무래도 이런 데가 생리할 때 피지가 많이 분비되면서 여드름이 생기는 자리잖아요. 보통 여자분들도. 그래서 여기 전체를 도포하기도 하고 이마 전체를 도포하기도 하고, 그래서 톡톡톡 쓰라고 나왔지만 적극적으로 나도 모르게 좀 얼룩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군데에 넓게 발라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게 제 비결이라면 비결인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무에게도 가르쳐주지 않는 저만의 템이 있어요. 뭐 우리 막 비싼 거 좋은 거 레티놀 막 이런 거 다 얘기하잖아요. 저는 사실 그런 걸 잘 안 썼던 편이고, 뭐 세라마이드 크림도 좋다고 해가지고 썼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세라마이드 크림이 저한테 잘 안 맞더라고요. 대려 썼을 때 오히려 좀 여드름이 올라오는 느낌도 있고 저한테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나는 계속 내가 쓰는 거 열심히 또 쓰고, 그리고 나만의 시크릿템을 잘 계속 꾸준히 쓰도록 하자. 이 시크릿템을 끊었던 적도 있었어요. 한 2년에서 뭐 틈틈이 또 끊어보고, 확실히 이걸 쓸 때와 쓰지 않을 때가 차이가 너무너무 심하더라고요. 내가 이걸 왜 귀찮다고 안 썼지? 내가 왜 이거를 까먹고 안 썼지? 너무너무 사실 후회가 됐어요. 안 썼던 그 기간 동안. 그래서 요즘에 아예 딱 화장대 앞쪽에 메인을 딱 세워두고 이걸 잊지 않고 다시 바르는 습관을 기르고 있는데요. 로드샵 제품들이 저한테 너무 안 맞아서, 기초 제품들. 그래서 아예 그냥 로드샵은 이렇게 몇 개를 다 이렇게 조금씩 써보고 나서 그냥 아예 안 쓰게 됐어요. 뭐 이니스프리를 포함한 그 다양한 제가 안 쓰는 브랜드들이 있는데, 유일하게 그래도 뭐 중저가 라인으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토니모리랑 에뛰드인데, 제가 소개해드릴 이 비밀템이 에뛰드거든요, 여러분. 이걸 제가 20대 한 중반쯤에 발견을 했던 것 같아요. 에뛰드에 직접 가서 그걸 샀거든요. 이게 꿀강인가 뭐 물강인가가 있는데 제가 쓰는 거 역시나 띄워드릴게요. 저는 사실 이런 거 이름을 안 외워서 너무 머릿속에 뭐가 많기 때문에 안 외우려고 하는 거는 아예 안 외워버리거든요. 아무튼 띄워드리겠습니다.
얘를 지금 10년 넘게 썼어요, 여러분. 10년 넘게 썼는데 그 가운데 2년 정도 끊었었고, 그리고 촘촘히 이렇게 최근에도 사실 조금 끊었었는데 이건 절대 끊으면 안 되겠구나. 최근에 너무너무 여실히 느껴서 우리가 뭐 팩트 이런 것도 요즘에 뭐 꿀광, 뭐 광 들어간 거, 수분광 이런 게 기초가 된 쿠션 같은 걸 많이 쓰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절대 이걸 못 따라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래도 건조해지거든요. 아니면 그래도 약간 기름지게 변한다든지. 근데 이거는 기름이랑 완전 달라요. 이게 기름기 올라오는 느낌이 아니라 정말 꿀이에요, 꿀. 살짝 뭔가 찐득찐득한 느낌이 있기도 한데 이게 뭐 피부에 이제 머리카락을 붓게 하는 느낌도 이렇게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이 정도는 괜찮더라고요. 딱 그 리미선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쓰냐? 그러니까 비비에 섞어 바르면 최고고요. 저는 어렸을 때는 비비만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비비에 이거를 그러니까 엄지손톱만큼 쓸 때도 있고 새끼손톱만큼 쓸 때도 있는데 저는 보통 좀 엄지손톱만큼 쓰는 편이었어요. 여러분들에게 맞는 양으로 펌핑을 하셔가지고 비비와 섞으세요. 파운데이션 쓰시는 분들은 파운데이션이랑 섞으시고 그래서 얼굴 전체에 같이 도포를 해주고 2차로 저는 어떻게 하냐면 다시 엄청 소량으로 짜서 이마랑 눈가랑 눈 밑이랑 그리고 팔자 라인 있죠. 그러면서 너무 이렇게 딱딱 끊어지게 바르면 안 되니까 입술 끝과 눈 끝에 이렇게 대각선을 살짝 또 연결하면서 톡톡톡톡 발라줘요. 그리고 입가도 여러분 너무너무 주름이 많이 생기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입끝 있죠. 이렇게 웃었을 때 이런 데도 이제 주름이 안 생기게끔 아주 소량만 톡톡톡톡 발라줍니다. 제가 아기 때부터 이렇게 했다니까요. 20대 중반부터 이렇게 했으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시크릿 자리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요런 자리도 이제 나이 들면 여기 주름 생기거든요. 웃을 때 여기가 살짝 일자로 패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도 발라주고 그리고 뒤늦게 제가 케어를 하기 시작한 부분이 이제 나이 들면 여러분 입술 위로 이제 주름 생기는 거 아시죠? 뭐 막을 수는 없어요. 입을 우리가 쓰니까 입을 많이 쓰면서 사니까 어쩔 수는 없는데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살짝만 발라주는 편입니다. 자꾸 이렇게 건드려지는 자리, 이렇게 접히는 자리는 주름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계속 접히니까. 색종이 여러분 뭐 어떡해요? 접혔는데 자국 다 나죠. 우리 얼굴도 색종이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접히니까 자꾸 자국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이런 식으로 발라주는 거 외에 그 자리를 정말 만져서 펴주는 거예요. 만져서. 근데 우리가 또 귀찮잖아요. 어떨 때는 그렇게 만지기도 싫고. 근데 뭐 웃고 나서라도 살짝이라도 이렇게 팔자 쪽을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당겨주는 이런 것도 하고 아니면 계속 그냥 그 자리가 너무 꽉 접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접히고 더 접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최근에 치아 교정을 끝냈기 때문에 치아 교정하면서 여러분 입을 그렇게 오랫동안 벌리고 있으면 없는 팔자도 생겨요. 진짜 이거는 너무 그러니까 치아 교정의 최대 단점인데 어쨌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은 해야죠. 뭐 이거를 얻었으면 저걸 잃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래서 계속 이렇게 펴주는 작업 뭐 조금 웃고 나서 다시 좀 펴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면 펴주는 작업. 근데 아무래도 손이 좀 더러울 때 또 만지다 보면 이런 데 또 뾰루지가 잘 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생각을 하면서 깨끗한 손으로 뭐 자기 전에라도 여러 번 이렇게 오늘 많이 접혔으니까 살짝 이렇게 직접적으로 해주는 거죠. 사람들이 막 피부 좋게 하려고 막 괄사하고 피부과 가서 막 레이저 하고 이러잖아요. 저는 뭐 울세라 이런 거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직접적으로 정말 접힌 그 부위만 진짜 예민하게 이렇게 짝짝 펴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저는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100번이 접혔는데 100번 다 펼 수는 없어요. 그냥 뭐 생각날 때마다 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작은 습관 자체가 저한테 좀 배어있는 습관이라서 여러분들도 따라해보시면 가장 효과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즉각적인 거죠. 그래서 이런 즉각적인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시키고 싶었고 제 시크릿템을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진짜 효과가 좋아요. 그러니까 겉이 마르질 않아요. 아무리 좋은 크림 발라도 한계가 있거든요. 어떤 환경에 대한 한계가 있고 너무 건조한 곳에 가면은 크림을 아무리 좋은 걸 발라도 소용이 없어요. 근데 그 모든 리밋이 없는 사람이 아무리 많은 공연장에서 그걸 써도 건조해지지 않는 외부 장벽만큼은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저의 시크릿템을 공개해 보았습니다.
근데 이거 너무 많이 바르면 땀 났냐고 물어봐요, 주위 사람들이. 근데 저는 그냥 그 말조차 그냥 즐겼던 것 같아요. 이걸 바르고 나간 날에는 마른 장미처럼 보이지 않아요, 절대. 진짜 뭔가 건조하고 바삭바삭 말라있고 사람이 좀 늙어 보이고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내가 가장 생기가 있어, 어디서든지 이걸 바르고 가면. 그리고 이걸 바르고 나간 날에 특히나 더 10명이면 9명이 성격이 조금 이렇게 조심스러운 사람조차도 저에게 와서 피부에 뭐 발라요? 이렇게 물어본답니다. 그리고 너무 신기했던 게 이게 진짜 좋다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 외국에서 제가 독일에 갔었을 때도 한 독일에서 이제 4년 정도를 생활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 또 뭐 영국에도 좀 가 있고 그랬지만 여러 인종을 만났거든요. 거기는 워낙에 다양한 인종들이 많으니까 그 다양한 인종의 여자들이 저에게 와서 무슨 화장품이냐, 네가 바르는 것은 도대체 무슨 화장품이길래 네 피부가 이렇게 광이 나고 예쁘냐, 이런 말들을 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너무 갖고 싶어 하니까,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더 이타적인 사람이었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택배를 그 사람들이 이제 돈은 줬어요. 이게 또 돈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대용량으로 구매를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10개씩, 20개씩, 30개씩 제 친구한테 사서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그 친구들한테 다 전해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핫한 저의 비밀템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거 바르고 나서 애들이 다 좀 예뻐졌어요. 피부가 이렇게 예뻐 보이니까 확실히 사람이 이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파운데이션이 다 건조해지고 바싹바싹 마르고 화장을 했을 때 좀 많이 갈라지고 뜨고 이런 분들은 이거 섞어서 발랐을 때는 뜨고 갈라지는 현상 일절 없어요. 그래서 잘 블렌딩을 해가지고 발라주시면 여러분들 화장도 되게 예쁘게 잘 표현이 될 거예요.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무너지지도 않고 막 갈라지거나 뭐 어디가 뜨고 이런 증상도 없기 때문에 화장하는데도 블렌딩하기 딱 좋은 제품이었어요. 그럼 오늘 저의 아주 피부에 관련한 대서사실을 읊어봤는데 여러분들에게 또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 저에게 컨택을 해주시면 다른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